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미용이나 성형을 뺀 영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개편 움직임에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일반 가입자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처 국장과 함께 이 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여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던 분들은 인천대교를 오가셨을 텐데요. 인천대교 통행료가 어제부터 인하됐습니다.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 중형차는 1,500원에서 9,400원, 그리고 대형차는 13,600원에서 12,2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대교 금융부채를 저리로 전환하면서 생긴 이익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개편 움직임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진료비 줄어든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다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실손보험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해 있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고민되실 텐데요. 투데이 포커스에서 오늘 이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개편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혹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고민거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얼마 전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의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대거 없앤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비급여 항목 중에서 4대 중증 질환만 대상으로 이제 본인 부담금의 50%, 80% 이렇게 적용했었는데요. 예. 문재인 케어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비급여를 이제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한 90% 정도 차등 적용해서 예비급여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요게 이제 포함된 급여 항목이 전체 한 3,8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예비급여라는 것이 이제 중간 단계죠. 완전히 이제 급여 항목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를 나눠가지고, 예. 지금 비급여 항목 중에서 3,800여 개 정도를 예비급여에 넣어서 한 3년, 5년 후에 다시 평가해서 다시 이제 급여, 예비급여를 나누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장은 예비급여를 함으로써 중간에 좀 완충작용을 하고 있지만, 비축했던 재정을 쓴다고 해도 언젠가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여기 이제 투입되는 비용이 5년간 30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예. 예, 재원은 이제 현재 건강보험이 누적적으로 이제 흑자가 난 게 21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를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제 국가가 이제 재정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현재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도 그렇고 우려하는 쪽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의료비 부담이 만약에 덜해지게 되면은 이런 사례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해요. 장기 입원 혹은 과도한 외래 진료를 해서 이른바 의료 쇼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은 선량한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손해 보는 거 아닐까요?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비급여의 문제였거든요. 예, 비급여 항목이
천차만별이고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과잉 의료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정책에서는 아예 이제 이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통제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렇게 이제 과잉 진료가 되는 것은 충분히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뭐 이번에 계획된 것이 2022년까지 모두 3,800여 개 이 정도를 다 급여 대상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요때가 되면 얼마 정도 오를까요? 현재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는 이제 매년 한 6%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비슷하게 이제 우리와 같이 건강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이제 대만인데요. 현재 보장률이 한 90% 정도 되는데 예. 우리보다 한 2% 정도, 한 8, 9%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낮아지는 보험료 우리 의료비를 감안한다면 이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직장 가입자들은 본인 소득의 전체 다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로소득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소득, 뭐 여러 가지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들도 있으니까요. 예. 무조건 이제 근로자가 내는 우리 이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실손보험, 뭐 실비보험 이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2의 건강보험이다, 뭐 민영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불리고도 있었는데 네. 개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당연히 앞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예, 사실 이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예. 실손보험 가입자가 3,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좀 넘는다라고 하면 예. 거의 10명 중에서 7명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고요. 한 해 내는 보험료가 5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런 것만 해도 소비자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거죠. 이제 앞으로 뭐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하고 보험금 지출은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네. 보험업계에서는 약간 좀 분위기가 눈치 살피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떤가요? 네, 사실 지난번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예. 손해율에 대해서 80%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137%에 이른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손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손해율이 달라지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이제 비급여 의료비가 줄어들어서 한 연간 4조 8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손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5조 5천억 원 정도니까 뭐 예.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내가 실손보험을 꼭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보험사들이 처음에는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금 가입자에게 줘야 되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보험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또 시간이 갈수록 실손 의료비 보험료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보험금이 지출이 적어지니까요. 네. 그러면 민영보험에 기댈 필요가 없어지면서 결국 보험사 매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또 걱정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한 이유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63% 정도 수준이니까 예. 이게 부담스러워서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70%, 80%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하면 굳이 이제 사보험을 들어서 한 10%, 20%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소비자분들도 생길 거고요. 예. 그러면 현재 3,500만 명이 가입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데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이제 먹을 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잠시 뒤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뭐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사들은 이제 가입자들에게 줄 돈이 줄면서 반사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적자 해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보험사들은 지금 적자 많다고 그러고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사업비, 그러니까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사업비의 규모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번 국정기획자문위에는 전체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가지고 손해율을 따졌고요. 보험사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사고 발생 시 소비자한테 줘야 될 위험보험료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그게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남는지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보험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그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확대, 그리고 뭐 실손보험에 관한 것들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실손보험을 해지해야 되나, 왜냐면 나는 지금 건강해서 굳이 그 보험을 들어야 되나 고민이 되고 또 매달 내는 돈도 아깝고 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해지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실손보험 자체가 뭐 이미 이제 60세 이후에, 그러니까 노후 의료비 용도로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미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실손보험을 대체할 방안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이 정책이 바로 효과가 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무사고 할인 같은 걸 좀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조금 유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저축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현재 부담된다라고 하면 실손 단독 상품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수준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보험료 부담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수준을 좀 줄이시고 그동안 지불했던 나머지 금액을 저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뭐 조정해야 될 게 남아있잖아요. 뭐 의료 수가를 좀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사전 작업이 있다 보니까 좀 네. 적용될 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해제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낫겠군요. 그렇죠. 적어도 한 3년, 5년 정도는 더 지나야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이런 예. 것들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없애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문재인 케어에 맞춰서 뭐 미용과 성형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다 비급여 항목을 이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에 이제 맞춰서 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또 보험사들도 뭐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보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률이 낮고 발생 시 손실이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종류의 보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 나한테 이런 사고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고 또 확률이 큰지, 손실이 큰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좀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험은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경제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굳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새로운 보험 나오면 무조건 가입하시기보다는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건지 대체 방법이 과연 보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취자분 질문 하나 와서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7421번님이 저는 아직 30대고요. 보험료를 내는 돈 저축해서 그 돈으로 뭐 혹시 병 나면 그걸로 병원비를 쓰지 하는 생각으로 아직 실손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친구들이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암 특약을 걸고 실손보험을 들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실손보험이 아예 들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거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을 해서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예. 이제 목돈을 모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기간을 내가 보험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를 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적은 금액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을 빼고는 나머지를 다 이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8795번님은 화상 뒤에 재건 성형도 문재인 케어에 포함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실손보험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미용이나 성형이 이것이 단순한 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건을 위한 목적이라면 급여가 가능하거든요. 아마 문재인 케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화상 환자들의 성형일, 대건 성형일지 이런 것들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린다 론스테드 그리고 에론 네빌이 함께 부른 Don't Know Much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I know the years are showing.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의 이창현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추가로 500억 원을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경영 악화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8월 7일부터 연말까지 추가로 500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예.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500억 원은 공장, 상가 매입 등에 쓸 수 있는 시설 자금 200억 원과 매출 급감이나 임대료 급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긴급 자영업자금 3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공장이나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갑작스러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세부 요건을 확인하신 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 지원이 추가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지원을 바라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네. 저희가 2017년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자금은 당초 1조 원 규모로 목적에 따라서 세부 자금들로 나눠지는데요. 예. 이 자금들 중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자금과 긴급 자영업 자금이 상반기 중 90% 이상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웠고 수요가 또 많았다는 것인데요. 네, 하반기에도 많은 수요가 예상되어 지난 7월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 500억 원을 확보하였고요. 이를 활용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은행 자금보다 좀 장점이 있나요? 네네. 시설 자금의 경우는요. 연 2.5%의 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까지 다양하고요. 긴급 자영업 자금은 연 2%의 특별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입니다. 아무래도 긴급 자영업 자금이 갑작스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원 조건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자금도 저희 이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이기 때문에 지원 절차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예. 따라서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17개 지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장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번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611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찾으시면 되고요. 또 1577-6119 1577-6119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이번 추가 자금 융자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도 강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증가 기업이나 여성 가장 고용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기업 등 기존 5개 분야의 기업 외에도 생활임금 적용 기업, 그리고 청년 고용 기업 등 11개 분야의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저희 세부 확대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의 이창현 팀장이었습니다. 스텝스의 Say You Will Be Mine 듣고 경기도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서 산란계 농장의 달걀 출하가 금지되고 또 정부가 당장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어온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미 알려진 남양주 달걀에 이어서 강원도 철원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양주에 이어서 강원도 철원의 산란계 농장의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서 피프로닐 이 성분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그리고 경기도 광주 농가에 6개월 동안 친환경 인증 표시를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고요. 더불어서 적합 판정을 받은 241개 나머지 농가에 계라는 달걀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유통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요, 오전 중에 학교 급식에 달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은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인천 송도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내렸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인천대교를 이용했던 분들은 편도 6,000원이 넘는 통행료가 조금은 비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천대교 통행료가 어제 15일 0시를 기해서 10% 이상 내렸습니다. 소형차는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됐고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정도 내렸습니다. 중형차는 9,400원으로 대형차는 12,2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졌습니다. 이 통행료 인하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걸까요? 이번 통행료 인하는 국토교통부가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인천대교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한 끝에 성사됐는데요. 인천대교의 금융부채를 저리로 전환하는 대신 자금 제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하는 취지에 따라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인천광역시는 이번에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것을 두고서 좀 이 소식을 반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천시는 현재 영종도 주민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통행료 인하로 지원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영종도 주민 통행료 지원에만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썼는데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연간 5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종도 주민의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번 통행료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통행료가 인하되면서 인천 청라 그리고 영종도를 연결해주는 제3 연륙교 건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 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실 보전금 규모를 줄이는데 이번 통행료 인하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통행료는 손실 보전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인데 상식상 통행료가 떨어지면 손실 보전금 규모는
함께 줄어드는 구도입니다. 예.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제3연육교 건설 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측 민자법인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보전금 기부가 그만큼 줄게 돼 제3연육교의 조속한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 덕적도에 설치한 물리치료실이 운영 인력이 없어서 몇 개월째 개점 휴업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섬 주민들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입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주민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갖춰진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섬 지역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물리치료실에서는 섬 지역 주민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9개월이 지나도록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의 장비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먼지만 쌓이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뽑을까요? 우선 육지와의 왕래가 불편한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한 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뽑다 보니 물리치료사들이 섬 근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유인할 지원책 등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최근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청현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청현 교육감이 받은 돈이 뇌물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리합니다. 이청현 교육감은 이번 상고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